지금 코로나 환자가 다시 미친 듯이 폭증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65세 이상이 입원 환자의 65%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르신분들은 마스크 잘 쓰고 다니셔야 할 듯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8월 초까지 코로나 입원 환자가 5주 전에 비해 약 9배가 폭증했다는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입원 환자 중 65%는 65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름철 어르신들의 건강이 정말 위협이 되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추가로 온열 질환 환자 또한 약 29% 정도가 65세 이상이라는 통계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JTBC 뉴스에서는 기초수급자가 편의점에서 이온 음료를 찾다가 열사병으로 쓰러져서 사망했다는 뉴스를 보도했는데요. 해당 기초수급자분의 집에 가보니 에어컨도 없는 집에서 엄청난 더위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뉴스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따라서 어르신분들은 현재 여름철 질환이 매우 위험하니까 마스크 잘 쓰시고 손 잘 씻으시고요. 추가로 여름철에 어디 이동하실 때나 너무 더우실 땐 은행 등 무료 쉼터를 가시면 거기서라도 쉴 수가 있으니까 은행에서라도 꼭 쉬었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원, 병원비 지원금을 말씀드릴 텐데요. 8월달 최신 의료비 병원비 지원금과 65세 이상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노인의료 혜택 총정리를 해봤으니까 어르신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차원에서 끝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필요한 건 적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만 누르고 바로 보러 가시죠. 가장 최근에 시행한 정책인데요. 댁에서 생활하는 어르신을 위해서 안전 관련 인테리어 비용을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7월 30일에 서비스가 시작된 정책이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정책 이름은 재가노인 주택 안전 환경 조성 2차 시범 사업이고요. 자세히 한번 보러 가시죠. 이 시범 사업은 12월까지 전국 5,400명을 대상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 요양수급자에게 지원합니다.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자가 대상이고요. 주거급여 대상자 등은 제외가 됩니다.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요. 서비스 품목은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인테리어들을 하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겠죠.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조명, 조명 리모컨, 스위치, 콘센트 높이 조절, 화재 감지기, 자동 가스 차단기, 세면대, 수전, 문 손잡이, 문 교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서비스 이용 절차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소수의 분들이 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맞는다면 신청은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이렇습니다. 신청 대상 당연히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신청 접수는 거주지역 인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에서 하시면 되고 내방 신청을 하시거나 우편 팩스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8월달부터 고혈압 당뇨 관련 지원금 최대 8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인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건강생활 실천지원금 시범사업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8월이 되어도 관련 정책 시행 보도가 없어서 찾아보니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준비 과정에서 전산 시스템 오류로 인해 일정이 연기되었다는 소식을 몇 개의 언론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업 본사업 시행은 9월 초에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내용 아무도 전달하지 않아서 제가 직접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당 내용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자면 정부가 당뇨 고혈압 환자분들을 위해 최대 8만 원까지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이게 시범사업이어서 관련 시범 지역이 아니면 다른 분들은 혜택을 전혀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해당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되어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소득을 보거나 나이를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작되기만 하면 가능하면 고혈압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 사업에 참여하면 정말 좋은데요. 근데 이 사업이 8월에 시작이 될 예정이었으나 아직 시스템 준비가 안 돼서 9월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뇨 고혈압 환자분들은 9월 이후에 병원에 가실 일이 있으면
해당 사업을 신청을 하시고 참여하셔서 관련 지원금 포인트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향후에 해당 포인트는 병원 결제도 가능하게 바뀔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 내용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 꼭 보셔야 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해당 사업이 예정된 8월에 시행을 못한 것을 보니까 관련 사업 준비가 생각보다 미흡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제 영상 보셨다고 굳이 병원을 찾아가실 필요는 없을 듯 하고요. 그냥 9월 이후에 고혈압 당뇨약 타러 가실 때 해당 사업 정책명 기억해 놓으셨다가 병원에 이 사업이 시행이 되었는지 물어보시고 해당 정책이 시행이 되었다고 하면 신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사업은 1차 병원만 해당이 됩니다. 동네 의원만 해당이 돼요. 따라서 종합병원이나 이렇게 대학병원 다니시는 분들은 안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1차 병원이더라도 참여한 병원만 된다고 합니다. 참여한 병원이 아니면 안 될 수가 있기에 제가 굳이 이것 때문에 병원에 찾아가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약 지으러 가실 때 겸사겸사 가시라는 거죠. 아쉬운 점은 미참여 병원은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보통 당뇨 고혈압 환자분들은 원래 가던 병원만 다니실 텐데 지원금 때문에 병원을 바꿀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신청은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명칭이 고혈압 당뇨 통합관리 사업으로 바뀌고 추가로 이 건강생활 실천지원금 제도를 같이 신청을 해야 최대 8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부터는 이 고혈압 당뇨 통합관리 사업이 뭔지,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건강생활 실천지원금은 어떠한 혜택인지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병원비 부담률이 줄어듭니다. 정부는 만성질환자의 통합관리료 수가를 신설하고 8월부터 건강보험에 적용할 예정인데요.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의원은 검사 등을 통해 환자 맞춤형 관리 계획을 세우고 교육과 주기적인 환자 관리 서비스를 1년 주기로 제공한다고 하고요. 따라서 정부는 고혈압 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에 참여하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 본인 부담률을 20%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통합관리료, 검사료, 재진진찰료 본인 부담률을 20%로 낮추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30%를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는 당뇨 고혈압 환자들이 주기적으로 본인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고혈압 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병원 방문 등 진료비 부담이 늘 것을 예상하여 본인 부담률을 20%로 낮춰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책은 고혈압 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에 참여하신 분만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추가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거나 통합관리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 적립되는 건강생활 실천지원금을 연 8만원 지원하고 의원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카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 정책 또한 통합관리 서비스 참여 환자를 대상으로만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정부가 당뇨 고혈압을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장려하는 정책을 펼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주기적인 관리를 하신 분들에게는 관련 혜택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 8만 원 지급하는 건강생활 실천지원금제 관리형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해당 시범사업 기간이 27년까지 연장이 되는데요. 한마디로 이 혜택을 알고 계시고 신청을 하시면 아시는 분들은 연 최대 8만원씩 지원금을 27년까지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건강생활 실천지원금 관리형 사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참여 지역을 8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시범 지역만 참여 가능했던 이 건강생활 실천지원금 관리형 사업이 이제 8월부터 전국적으로 신청 가능하게 바뀐다는 소리고요. 건강생활 실천지원금 관리형 사업은 고혈압, 당뇨병을 가진 분들이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등록을 하고 건강생활 실천지원금 신청을 하면 걷기 건강생활 실천 정도에 따라 최대 연 8만 원이 지급이 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시범 지역만 가능했던 점, 포인트를 인터넷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점이 문제로 지적이 됐었는데요.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신청이 가능해지며 카드를 지급하여서 병원에서도 편리하게 해당 포인트를 결제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병원에서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등록을 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생활 실천지원금제를 추가로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병원에서 한꺼번에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 종합 정리해드리자면 9월부터 이 고혈압 당뇨 통합관리 서비스
나이와 소득 상관없이 본인이 다니고 있는 동네 의원이 있다면 가셔서 신청이 가능할 수 있고요. 시범사업이 아니라 본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가능하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통합관리 서비스 신청하시면서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제도를 같이 신청을 하시면 최대 8만원까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향후 병원비를 카드 결제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된다는 소식이고요. 근데 동네 의원만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동네 의원이어도 해당 사업에 참여한 병원만 가능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일정과는 다르게 시스템 미비로 인해서 관련 사업이 9월로 미뤄진 만큼 이것 때문에 굳이 병원에 찾아가시지는 마시고 9월 이후에 전화로 문의를 해보시거나 당뇨 고혈압 약 지으러 가실 때 내가 다니는 병원이 해당 사업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해당 사업이 시행이 되었다고 얘기를 들으신다면 그냥 그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좋은 정책인데 뭔가 제도적으로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좀 더 잘 완성을 시켜주었으면 하고요. 조금만 더 제도 완성에 신경을 더 써주신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7월 23일부터는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이 시행이 되었는데요. 이번 정책은 치매 환자분이나 그 가족분들이 아시면 좋을 내용이기도 하고 어르신분들이라면 한 번 정도는 꼭 알고 계시면 좋을 내용이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은 앞으로 전문성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환자 상태를 평가하여 환자별 맞춤형 종합관리 계획 수립을 해주고 주기적인 질환과 관리 방법, 대면 교육 상담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통화, 화상통화 등으로 비대면 관리 등을 해주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치매 환자는 방문 진료도 해주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 사업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분들이 치매 환자를 관리해주는 사업이기에 치매 치료를 위해서라도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게 철저한 관리 및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치매와 그 외 건강 문제까지 꾸준히 치료 관리하여 치매 환자의 삶의 질을 유지, 증진하는 데 목표가 있는 사업이기에 어르신분들께서는 꼭 알고 계시거나 혹시 환자분이 있다면 본인 또는 가족분께서 알고 계셨다가 신청하시면 좋을 만한 정책이라 이렇게 소개를 해봅니다. 대상은 치매를 진단받은 자가 대상이며 입원 중이면 제외이고요. 22개 시군구 143개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치매에 전문성 있는 의사가 환자를 평가하고 맞춤형 관리, 심층교육 상담을 진행해 준다고 하고요. 치매 관리와 만성질환, 당뇨, 고혈압 등 관리를 함께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일단 이거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지역 및 143개 의료기관 정보는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내용 정말 주목하셔서 보셔야 하는데요. 이제는 모르는 전화를 받으면 그냥 여보세요 한마디도 하시면 안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최근 뉴스로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통화하는 내 목소리까지 베껴서 AI 목소리를 만들어 가족이나 주변도 속이는 범죄에 활용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제는 보이스피싱 범죄 집단 기술이 최첨단화되어서 내 목소리를 녹음해서 내 목소리랑 똑같은 AI 음성을 만들어 가족들이나 주변인들에게 전화를 돌리는 기술까지 쓴다고 합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는 입장이라 AI 음성 기술을 써봤는데요. 제 목소리 샘플만으로도 제 목소리와 거의 유사한 AI 목소리가 만들어져서 소름이 돋았는데 요새는 기술이 더 발전해 내 음성을 몇 마디만 듣기만 해도 내 음성과 비슷하게 따라할 수 있는 AI 음성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통화 목소리를 녹음하기 위해 전화를 거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이제는 이상한 전화를 받지도 않으셔야겠지만 만약 받았다면 절대 먼저 말도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목소리를 베껴서 어떤 보이스피싱에 악용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정말 유의를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어르신분들에게 관련 소식 전달을 드립니다. 세상이 정말 엄청나게 발전하는 시대라서 보이스피싱 범죄 일당들도 해당 기술을 악용하니 정말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14년 신규 도입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일단 16개 시군구 선정이 되어서 시작이 되고요. 2차로 추가 지역구를 또 7월에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은 공모를 통해 40개에서 80개 시군구에 의료비와 의료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현재는 16개 시군구가 선정이 되어 지원이 되고 7월 중으로 추가로 지원받는 지자체를 더 뽑아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지원 내용은 60세 이상 요실금 진단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에 해당하는 자에게 요실금 검사비, 약제비, 물리치료비, 수술비 등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연 100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을 하고요.
지원 절차는 환자 요실금 진단서 및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보건소에서 의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7월달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이니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16개 지역구 어르신들 중 신청 조건에 부합하시면 꼭 도움을 받으시면 좋은데요. 광주 서구, 경기 광명시, 강원 양양, 정선, 화천, 충청북도 보은군, 청주시, 충남 공주시, 금산군, 보령시, 홍성군, 전북 남원, 전남 담양, 영광, 경남 창원시, 남해군 어르신분들 중 신청 조건에 부합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련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어르신은 보건소에 꼭 문의를 한번 해보시고요. 2차로 추가 지역을 뽑아서 지원을 한다고 하니 16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은 조금 기다려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추가 지역이 선정이 되면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실금 관련 지원을 받는 지역은 추가로 요실금 관련 의료기기를 보건소, 노인복지관, 치매안심센터 등에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향후 의료기기가 설치가 되면 보건소나 복지관 이용하실 때 이 요실금 관련 의료기기를 함께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8월 5일부터는 서울 종로구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동별 구분 없이 대상포진 무료 접종이 가능한데요. 원래는 7월 15일부터 시작된 대상포진 무료 접종이지만 동별 분산 접종이 있어서 만약 이게 어렵거나 시기를 놓치신 분들은 8월 5일부터 이용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접종자면 제외가 되며 대상포진을 앓은 적이 있다면 회복 후 6개월에서 12개월이 지나야 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접종 장소는 종로구 보건소 2층 예방접종실입니다. 보건소 사전 문의 필수로 해보시고요. 자주 다니시는 곳 중 하나가 바로 한의원 한방병원이 있을 텐데요. 2024년부터는 이 한의원에서 한약을 지어 드시는 곳도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2014년 4월부터 알레르기 비염, 허리디스크, 기능성 소화불량 관련한 한약을 짓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서 저렴하게 드실 수가 있다는 건데요. 본인 부담률이 한의원은 30%, 한방병원은 40%로 줄어서 그냥 한약을 지어 먹으려면 사실 비싸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해당 분야에서만큼은 앞으로 4월부터는 저렴하게 약을 지어 드실 수 있게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건강보험 적용이 되었던 안면신경마비, 뇌혈관 질환 후유증, 생리통 질환과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린 질병 분야에서도 4월부터 한약을 저렴하게 드실 수 있으니 이 점 체크해 두셨다가 한의원 가실 때 이 부분 꼭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분들 디스크, 소화불량 이거 진짜 심하잖아요. 근데 한약이 적용이 되니까 이 부분은 정말 좋아졌네요. 65세 이상이 되면 소득이 적은 어르신은 건강보험료 경감이 가능한데요. 만 65세가 된 다음 날부터 자동 적용된다고 하고요. 적용 기준은 소득 금액이 연간 360만 원 이하여야 하고 1억 3,500만 원 이하이면 10%, 9천만 원 이하이면 20%, 6천만 원 이하이면 30%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70세 이상이 되시면 저소득 노인 세대의 경우 최대 30%까지 건강보험료 경감이 되는데요. 적용 대상은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세대고요. 부부인 경우는 배우자가 70세 이하라도 인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적용 시기는 만 70세가 도래한 날에 다음 달부터 적용되고요. 적용 기준은 소득금액 연 360만 원 이하, 과표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경감의 경우 보통 일괄 적용된다고는 하지만 본인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는 건강보험 고객센터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틀니 비용을 70%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틀니는 완전 틀니, 부분 틀니가 있는데 이런 틀니 시술을 할 때 비용 지원을 해줍니다.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틀니 비용의 5% 본인 부담금만 내면 되고요. 일반 어르신 분들은 30%의 본인 부담금만 내시면 됩니다. 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중간에 본인 부지로 새로운 틀니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 적용이 안 되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70% 비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경우 2개까지 지원을 하고요. 만약 부분 틀니를 지원받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은 의료급여 받는 분들은 10%만 내시면 되고 일반 어르신분들은 30% 자부담금만 내시면 되겠습니다. 틀니와 임플란트 비용 지원 신청은 보통 치과 가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무료입니다. 무료 백신의 종류로는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이 무료이며 평생 1회만 지원되고요.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백신이 매년 1회 무료 지원이 되는데요. 독감 백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 방문하여서 무료 접종 가능합니다. 어르신에게 발병되는 질병 중 정말 무서운 질환이며 감염이 되는 질환이 있는데요. 감기 아니고요. 코로나 아닙니다. 현재 이 자료를 보시면 질병청 자료인데요.
해당 질병은 OECD 국가 중 발생률 1위, 국내 법정 감염병 중 사망률 1위이고요. 그 사망자 중 65세 이상이 85%나 되는 노인들에게 치명적인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질병은 정말 많이들 알고 계시는 바로 결핵입니다. 이 결핵이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어진 질환으로 알고 계시지만 아닙니다. 작년 추석에도 이 결핵 감염자가 급증해서 정부에서 경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고령층에서 급증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2024년에도 결핵의 전체 감염자 중 37.4%가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르신이라면 폐에 관련된 질환이기 때문에 이 결핵을 정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근데 이 결핵을 예방할 수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1년 1회 결핵 무료검진 지원입니다. 65세 이상이시면 가능하고요. 이렇게 질병관리청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매년 1회 결핵검진을 한다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업 명칭은 어르신 결핵검진 사업이고요. 보통은 이 어르신 결핵검진 사업은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 및 거동불편 등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만 해당된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아닙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결핵검진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하고요.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이동검진을 통해 무료로 결핵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연 1회 보건소에서 이 결핵검진을 65세 이상이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이버에 결핵검진 관련 기사를 찾아보면 각 지자체에서 결핵 무료검진을 홍보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질병관리청 포스터에서도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매년 1회 결핵검진을 거주지관할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다고 나와 있으니 결핵검진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분증 지참하시고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결핵검진 매년 1회 무료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매년 1회씩 받으면 좋겠죠. 다만 주의하실 점은 이 결핵검진 무료 사업은 예산 소진 시 검진이 불가합니다. 한마디로 예산이 떨어지면 못 받기 때문에 검진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종료가 되고 작년부터 코로나 예방접종은 유료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65세 이상이면 코로나 예방접종의 경우 누구나 무료입니다. 독감 예방접종과 더불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지원을 하고요. 연 1회 지원을 하며 독감 백신과 함께 맞을 수 있습니다. 접종 장소는 보건소나 위탁 의료기관에서 가능하고요. 사전 예약 및 당일 접종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님 의료비 공제를 할 수 있는 것 또한 어르신 혜택이니 알아두셨다가 자녀에게 이 부분 알려주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이 가능한데요.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요양보호사가 직접 집에 방문해 어르신의 가사를 돕는 주간보호 서비스부터 요양원에 입소하는 비용까지 국가에서 85%에서 100%까지 비용 지원을 해줍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 가능하고요.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만큼 등급 판정을 받는 일은 쉽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의료비 후불제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의료비 후불제는 의료비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어르신분들을 위해 의료비 대납을 먼저 해주고 환자가 나중에 무이자로 장기 분할 상환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북은 도내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보훈대상자,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시범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신청을 하시면 만 65세 이상은 본인 부담금 최대 월 5,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지역 특화 사업으로 서울 성동구, 광주 광산구, 울산 중구, 세종시, 광명시, 남양주, 안산, 부천, 하남시, 동해시, 홍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목포, 여수, 장성, 경북 경주, 포항, 경남 사천시, 제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 지원금의 경우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약제비를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함양구는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약제비를 질병당 월 5,000원, 최대 2만 원을 지원하며 신청은 보건소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요. 용인 특례시는 만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 환자들이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아 처방을 받으면 처방 일수에 따라 2,000원에서 최대 17,000원까지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이것도 그동안 모르셨다면 손해를 보고 계신 거겠죠.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 자체적으로 건강관리 마일리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동네 의원에서 참여 신청을 하고 치료를 꾸준히 받고 관련 교육을 받으면 마일리지를 준다고 하고요. 치매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요.
만 60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치매 선별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요. 추가 정밀 진단이 필요한 어르신에게는 검사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에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치매 치료 관리비도 지원도 하는데요.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인 만 60세 이상 치매 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어르신에게는 최대 월 3만원 약제비,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노인 안검진 지원, 즉 눈 검사도 지원해 주는데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지원 대상이고요. 신청자가 많으면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만 60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어르신은 안과수술비 지원도 해주는데요. 백내장, 망막질환 등 안질환자의 개안수술 비용 본인 부담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시군구 및 보건소 문의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추가 지원도 있는데요. 장성구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올해 백내장 수술을 받은 분들에게 눈 한쪽당 15만원씩 최대 30만원 지원을 하고요. 충북 영동구는 만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 이하 노인에게 백내장 관련 수술 및 의료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보성구는 만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 이하 어르신에게 최대 50만원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고요. 목포시는 70세 이상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최대 40만원 백내장 수술비,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만 60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을 하고요.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어르신이 지원 대상자입니다. 신청은 지역 보건소에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비의 경우 지자체 추가 지원도 있는데요. 목포시는 70세 이상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무릎 한쪽 기준 120만원 지원을 하고요. 영동구는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에게 무릎 한쪽당 120만원, 최대 240만원을 지원합니다. 남원시는 만 65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들에게 무릎 한쪽당 120만원 지원을 하고요. 전남 한평구는 만 60세 이상 전 국민에게 무릎 한쪽당 120만원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한평구는 특이하게 모든 국민에게 지원을 해주네요. 부안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70세 이상이면 무릎 한쪽당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자체의 자체 지원이 있으니 무릎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은 정부 지원, 지자체 지원을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만 60세 이상이면 4,000원에 1시간 안마를 받을 수 있는 안마 바우처 신청이 가능한데요. 4만원짜리 시각장애인의 전문 안마 서비스를 4,000원에 주 1회씩 12개월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대상은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가능하고요.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분들이 가능하지만 근육통, 신경통 같은 증상만 있으셔도 대상자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지자체별로 각각 운영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만약에 운영하더라도 매년 1월에서 2월 또는 6월에서 7월쯤 모집을 하며 선발 인원이 대체적으로 적은 편이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알고 계셨다가 모집할 때 신청은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료비를 많이 쓰게 되면 사용한 의료비 중 일부분 환급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라고 합니다. 이 의료비 환급 대상의 절반 이상은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어르신이라면 주목을 해보셔야겠죠. 대략 8월 전후로 이 의료비 환급 작업이 시작이 되는데요. 따라서 하반기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의료비 환급 관련 안내문을 받은 어르신이 계시다면 꼭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인터넷 전화 등으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부가 시행한 정책들이 있는데요. 심리상담비 지원 및 긴급 돌봄 서비스들이 생겼는데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청 조건이나 신청 대상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긴급 돌봄 서비스가 시범사업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의 경우는 누구나 이용 가능한데요. 아무래도 어르신분들에게 더욱더 유익한 서비스가 될 듯합니다. 이 긴급 돌봄 서비스는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지원을 받는 것처럼 긴급하게 요양보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해서 신체 활동 지원, 가사 지원, 이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통은 노인 장기 요양 대상자나 돌봄 대상자로 판정을 받지 않으면 이런 돌봄 서비스는 절대로 받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돌봄자의 부재 등으로 혼자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움에도 돌봐줄 가족이 없거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고요. 신청을 하면은 신속하게 긴급 돌봄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다른 돌봄 지원 서비스와는 차별화가 되는 것이죠. 지원 내용은 요양보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해 기본 돌봄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월 최대 72시간, 하루 최대 8시간 내로 이용자가 희망하는 시간을 지원하되 30일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노인 장기 요양 지원 제도와는 다르게 임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다만 본인 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시행지역은 기본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는데요.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는 지자체도 있을 수 있으니 14개 시도의 시행 지자체를 확인을 해 주시는 게 필수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1인 가구 20대 청년이거나 혼자 사시는 중년 또는 어르신이더라도 큰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거동이 어렵고 다른 가족의 지원이 어렵다면 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병원에서 퇴원을 하시는 경우라면은 병원 내 퇴원 지원실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체 일상 지원 및 청소, 식사 준비, 설거지 등 가사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데 원래 본인을 돌봐주는 자녀가 입원하게 되는 경우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신청해 자녀가 치료를 마치고 퇴원할 때까지 요양보호사 등의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말 그대로 긴급 돌봄 서비스이기에 서비스 신청 후 24시간 내로 접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하고 신청 접수 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주민센터 돌봄 지원 서비스나 노인 장기 요양 제도들과는 다르게 임시적이긴 하지만 신청 후 바로 긴급하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제도 체크해 두셨다가 필요하실 일이 만약에 있다면 꼭 활용을 하시고요. 7월 1일부터는 주민센터 가시면 이 혜택을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꼭 필기해 두시고 필요할 때 혜택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부는 현재 국민들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따라서 국민 100만 명에게 앞으로 전문 심리 상담 지원 정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일단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점점 단계적으로 전문 심리 상담을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심리 상담 서비스는 1회당 50분씩 총 8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1급 유형 상담 시 1회당 8만 원을 지원을 하고 2급 유형 상담 시 1회당 7만 원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본인 부담금은 0%에서 소득에 따라 30%까지만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소득이 적으면 8만 원짜리 심리 상담 8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소득이 많다면 일부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이렇게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정책을 시행을 하니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해 놓으셨다가 꼭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외국은 마음이 힘들면 감기처럼 생각해서 심리상담하는 게 활발하다고 하는데요.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정책도 있으니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여담으로 앞으로 이런 심리상담 분야 쪽으로 정부 지원이 나오기도 하니 시험이나 자격증을 준비하실 때 이런 심리상담 분야도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당 혜택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신청으로 받는다고 하니 7월 달에 꼭 참고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원 고성군은 7월 16일부터 70세 이상, 23일부터는 5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접종을 실시합니다. 따라서 강원도 고성군 시니어분들은 꼭 혜택을 받으시고요. 울산 동구는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모든 주민에게 대상포진 무료 접종을 실시합니다. 서울 광진구도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접종을 실시하며 선착순 800명이라고 하네요. 광진구 보건소에 문의를 해보시고요. 함양군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무료 접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해주니 군산시 보건소에 문의를 해보시고요. 춘천시는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대상포진 접종을 무료로 해준다고 합니다. 보건소에 문의를 해보시고요. 단양군도 7월달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접종이 됩니다. 양구군은 현재 70세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접종하고 있고요. 문경시는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진행 중입니다. 옥천구는 60세 이상 분들에게 대상포진 무료 접종을 실시합니다. 신분증 지참하셔서 보건소 가시면 되겠습니다. 울산시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대상포진 무료 접종을 해준다고 하고요. 상주시는 65세 이상 시민 전체에게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해준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대상포진은 대략 15만원에서 20만원 전후 비용이 드는데요. 그 비용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상주시 보건소 해보시고요. 고흥군도 65세 이상에게 무료 예방접종을 해준다고 합니다. 보건소에 신분증 지참에 방문하시면 되고요. 질병관리청이 올해 초 국가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 설정 및 중장기 계획 수립을 발표하면서 고령층 대상포진 백신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따라서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가 되기를 기도를 해보고요. 만약 전국적인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제도 도입이 결정이 된다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산청구는 65세 이상 국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를 해주고 있고요. 서울 도봉구 성북구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 노원구는 65세 이상 일반 어르신분들이면 모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66세 이상 모든 시민 분들에게 대상포진을 무료로 해주고 있고요. 기초수급자는 63세 이상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양평구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대상포진 무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여수시는 65세 이상 일반 시민은 39,000원의 대상포진 예방 백신을 맞을 수가 있고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는 무료입니다. 옥천구는 60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경남 고성군 거창구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분들에게 대상포진 무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8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괴산구는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이 대상포진 무료 백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합천구는 75세 이상 일반 시민은 무료이고 65세 이상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분들에게 무료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논산시는 70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이 대상포진 무료를 해주고 있고요. 인천의 경우 동구는 60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접종, 인천 서구는 75세 이상 무료 접종, 남동구는 70세 이상 무료, 그리고 65세 이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그리고 나머지 구의 경우 인천시에서 65세 이상의 경우 일괄적으로 기초수급자 분들에게는 무료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천안시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지원을 하고요. 양구구는 70세 이상에게 모두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북 부안구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무료 접종을 하고 있고요. 고흥구는 모든 국민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철원군도 60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해주고 있고요. 통영시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해주고 있고요. 경기도 시흥시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증평구는 65세 이상 국민 중 짝수에 태어나신 분들은 올해 지원을 하고 홀수에 태어난 분들은 내년에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65세 이상이면 이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을 합니다. 상주시는 65세 이상 모든 시민에게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을 하고요. 울산광역시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을 합니다. 홍천구는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무료이고요. 60세 이상 일반 시민은 일부 금액이 지원이 됩니다.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쿠폰을 받아서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시면 되고요. 진안구는 60세 이상이면 모든 국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정읍시는 60세 이상 모든 시민에게 예방접종을 무료로 제공하고요. 여주시는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을 합니다. 연천시는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지원을 하고요. 포천시는 65세 이상 모든 시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지원을 합니다. 담양구는 만 50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대상포진 무료 접종 지원을 하고요. 해남구는 65세 이상 국민들의 경우 기초수급자, 차상위는 무료, 65세 이상 일반 시민은 50% 비용을 지원을 합니다. 함양군 포항시는 올해 지원 예산에 대상포진 접종 지원 관련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으나 지원 대상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만약 해당 시에 거주하신다면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보도자료로 발표된 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어르신들에게 지원해주는 지자체를
지자체를 모두 정리를 해봤는데요. 말씀드린 지역 외로도 대상포진 지원해주는 지자체는 훨씬 더 많이 있을 수가 있으니 거주하시는 곳 보건소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8월달 최신 소식으로 어르신 관련 소식을 전달드려 봤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